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위원 석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수행한 과제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 주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사실 정책연구과제로 수행이 된 상반기 연구였고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왜 장애인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 그리고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 설계를 제시하였고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념적인 정의는 무엇인지, 또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3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분석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했는데요. 실제로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최중증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주요 현안이 무엇이 있고 그 현안에 따른 개선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의 제도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나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몇 가지씩 저희가 그 쟁점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구의 우선 연구 배경과 목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8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법이 되는 거의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약문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공공의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서 이 서울시와 함께 21년도부터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이 중증 장애인들의 근로 보장과 사회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가 시작이 되었죠. 올해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되기도 하고 있는 이 사업은요. 21년도 시범 사업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 3년간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3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 검증을 기반으로 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또 저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1개 경기도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는요. 주요 목적으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로부터 배제된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보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목적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서 권리 중심 일자리가 지닌 제도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 목적은요.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사업 평가,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이용자들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의 욕구 등을 조사해서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 목적은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장애인 일자리 정책 분야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패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순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핵심 의제 발굴을 통해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 목적은요, 이 선행된 이론적 검토와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쟁점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그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3년 동안에 실시되었던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업 현황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우선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21년도에는 27명의 체중증 장애인이 참여하셨던 사업이 3년 만에 23년에는 610명으로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참여하신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대 역시도 초기에는 좀 중장년층이 많았다면 보통 이제 평균 40.89세였던 반면 최근에는 38.16세로 점점 청년층 중증 장애인 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지적 장애인 비율이 59.55%를 차지해서 절반 이상의 그 지적 장애인 분들이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리중심 일자리는 다양한 직무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개의 직무 영역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선 권리 옹호를 위한 일자리, 두 번째 인식 개선을 위한 일자리, 세 번째 문화예술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일자리, 이 세 영역에 장애인분들이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 영역에 참여한 참여자 수는 77.73%가 대부분 권익 옹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왔고요. 또한 활동 프로그램 수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1년도부터 22년, 23년 이 3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21년도에 50개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수가 23년도에는 거의 300개에 육박하는 29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얻은 주요 성과를 저희가 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요. 그 주요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참여하기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시킨 점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갖고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 분들도 소득 활동을 하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을 해서 자신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향상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갖고 있는 주요 성과는 실질적으로 최중증 장애인 분들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운영 현황 속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나왔는데요. 도출된 한계점들을 좀 저희가 짧게 제시를 하자면 일반적인 어떤 생산성을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은 생산성, 내가 얼마나 많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장 임금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일반적인 생산성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한계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흔히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그런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 대부분 직업재활 정도의 삶 그리고 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민간 취업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성 지표를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좀 이 체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생산성 기준으로는 이 장애인 권리 일자리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한계점으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해서 고용 인원이 매년 그 주어진 그 재정 안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고용 인원의 제한성을 저희가 한계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위탁 사업의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또 뽑게 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이 사업이 내년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안정성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세 번째 한계점으로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담 인력, 주로 권리중심 일자리는 아무래도 중증장애인 분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다 보니까 활동 지원이라든가 활동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보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 인력들이 붙어줘야만 이분들의 어떤 권리 옹호 활동이든 문화예술 활동이든 또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전담 인력의 부분이 경기도는 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봤잖아요. 예,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개선 과제를 가져가야 될지 주요 개선 과제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쟁점이 5가지 정도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이 권리중심 일자리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필요한 개선 전략은 첫 번째,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권리 중심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 시 또 그 선정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 문제들이 여전히 이 제도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개선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중증장애인 개념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의에 기반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점. 두 번째는 우선 선발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선발 대상의 기준도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형 참여 경로를 좀 더 다양화시키는 그런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존의 권리중심 일자리의 직무 개발이 3가지 유형으로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3대 직무 내에서도 직무 내용들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또 과업들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개선 전략으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직무에 대한 영역을 탐색하고 이 신규 직무들을 좀 발굴해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별 맞춤형 직무 매칭 시스템이 기존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에 맞는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 매칭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직무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좀 미흡한 점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개선 전략을 저희가 더 세부 과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운영 체계와 지원 인프라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개선 전략으로는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진 체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할 시점에 와 있다라는 점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이 수행기관을 선정만 하고 그 수행기관에게 모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선안에서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적절하게 수행기관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략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전담 인력이 중증 장애인을 전담하다 보니까 소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 차원의 사업 관리와 운영 체계를 좀 더 개선해서 경기도가 이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관리와 감독을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중증 장애인에게 적시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면적인 성과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영역에서 개선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면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정량, 정성 지표들을 모두 같이 만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권리중심 일자리 특화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중심의 노동평가 기준으로는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 일자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중심 일자리에 맞는 특화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피드백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서 사업이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과제를 개선 전략에 제시하였고, 또 그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 과제들을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쟁점별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제안들, 전략 과제와 전략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 보조사업자, 이 사업을 전달하는 전달 체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지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 있고, 경기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전달 체계에 맞는 역할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중앙정부가 좀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권리중심 일자리가 지금 아직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는 범부처 차원에서 특히 이 노동부와 이 복지부가 협업하여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부서들 간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우선 경기도에서의 그럼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5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는데요. 우선 경기도형 권리중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립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이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이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중장기 기업이 유일하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영역이 권리중심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중심 일자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걸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조례도 재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 역할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확보와 재정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해마다 늘어나는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무 개발과 그 직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된 중증장애인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성과가 없는 제도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도출해야만 그 성과의 결과를 통해서 더 좋은 정책들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 5가지 정도를 저희가 경기도가 앞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역할로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행기관들은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을 실제로 선정하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증장애인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로는 맞춤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고요. 또 참여자 선발 및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직무 개발과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도 계속 꾸준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성과 관리에 대한 체계와 또 품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들을 잘 반영해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보다 나은 그 품질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수행기관들은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 또 공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함으로써 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도모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중심에 대한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업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들을 지금처럼 더 꾸준하게 더 확대시키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개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